이번 시간에는 절차적 메쉬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프로시듀얼 메쉬라고 해서 이제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양한 이제 뭐 이런 길을 만든다든가 뭐 나무뿌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벽 같은 거를 일일이 이제 배치하지 않고 이제 스플라인으로 이제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배경 작업에 특히 유용하고 이런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일일이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 반복되고 또 그리고 뭐 삐뚤빼뚤한 뭐 그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경 작업에서 특히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닥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길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스를 터레인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일일이 배치하거나 이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에 길을 만든다든지 성벽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작업했습니다. 그럼 한번 작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일단 마야에서 이제 길이 될 그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스플라인이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세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폴리곤이 적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전해야 되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터널을 만들 수 있다 정도고 나머지는 구조는 원하시는 대로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벡터를 하나 추가해서 거기서 스플라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get number of spline 포인트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포르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생성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add spline mesh 컴포넌트를 해서 이제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set forward axis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전진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set start end를 해서 시작과 끝을 정하고 그 다음에 get location spline point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스플라인 포인트 두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또 하나 이제 카피해서 이제 이렇게 해놔서 이 부분을 밑에다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터를 갖고 와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이제 축이 안 맞거나 뭐 이래서 그 축은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플라인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원하는 만큼 늘리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되고요. 이제 지금 거꾸로 보이는 거는 일부러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브젝트를 거꾸로 한 거고 일단 아직 컬리전이나 이런 부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지형에 넣어보려고 터레인과 이제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를 잡고 문을 만들고 이제 원하는 식으로 이제 지형을 좀 짜면서 레벨 구성도 좀 같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만든 이런 이제 길이 배치되게끔 미로죠. 미로 같은 걸 배치하게끔 일단 한번 짜보고 있고요. 크기가 작아서 크기도 키우고 배치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터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예상 못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이 조금
뭔가 좀 느낌이 달라서 이번엔 이제 스태틱 메쉬로 이런 식으로 부품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라이팅 베이크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절차적인 그런 프로시듀얼 그런 메쉬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걸 할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컬리전도 그렇고 더 라이팅도 그렇고 베이크된 라이팅도 그렇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보니 이제 그런 예상 못한 문제점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은 좀 나중에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언리얼 5에서 이제 모델링 기능이 그동안 그 모델링 베타 같이 플러그인으로 있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원형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스플라인이나 어떤 메쉬 그런 개수 정해서 이제 모델링을 쉽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고요. 아직은 저도 좀 더 만져본 다음에 기능을 조금 더 익혀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장점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컬리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모델링, 그리고 보면서 아무래도 언리얼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잠깐 임의대로 배치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시듀얼한 그런 배치로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의 그 맨 처음 보여드린 기능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도 예제가 좀 방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조금 써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이라티컬 인스턴트 스태틱 메쉬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요거대로 get transform distance along spline 걸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add instance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고요. construct 스크립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죠. C++로 따지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매크로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크로로 이렇게 안에 만들고, 그 안에다가 디스턴스를 입력할 수 있게 거리값을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배치를 이제 내 맘대로 이제 그 거리를 맞출 수가 있어서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서 디스턴스 너머를 줄 수 있게끔 너머를 하나 더 만들고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그걸 이제 set으로 플레이싱 디스턴스 너머를 하나씩 set으로 증가시켜 주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get splines length를 갖고 오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브랜치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계속 증가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입니다. 순환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인크리스먼트 넘을 꼭 처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예외 처리 같은 게 안 돼갖고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기둥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하면은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배치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패스를 당겨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찍을 당시에는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일단 수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 많이 계속 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이거는 처음 해봐서 그래갖고 기능을 몰라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위치를 좀 잡았습니다. 네.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약간 크게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하면은 또 이제 뭐 시작과 끝점 같은 게 설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제 보고 적당히 맞추면 크기 같은 경우는 조절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고, 해보니까 이제 역시 배경 작업에는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메쉬만 바꿔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너 같은 경우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코너를 이제 라이너로 바꾸면 이제 코너가 원하시는 대로 이제 그 직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저는 스플라인 그 제네레이션을 사용하면 뭐 이거 서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부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걸 찍을 당시에는 이제 맨 처음 그 메쉬 같은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그 오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배치나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신기해서 한번 해보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메쉬를 여러 개 사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예제를 보니까 이제 그럴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기능 그 BP가 너무 복잡해져서 처음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고, 저도 좀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사각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배치 관련돼서도 한번 살짝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가는 길, 저번에는 그냥 스태틱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길도 한번 프로시저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마야에서 바레이션 타일을 만든 다음에 이제 FX 가셔서 이제 메쉬라는 플러그인 툴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리얼 내용은 아니고 이제 마야 기능을 사용해서 바닥 그 바레이션을 만드는 건데, 혹시나 이 부분도 뭐 연동해서 당연히 많이 쓰니까 뭐 맥스를 쓰시거나 뭐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필요 없으실 텐데 한번 참고되시게끔 한번 일단 찍었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야에서 만드는구나 해서 보시면 그 메쉬 선택하셔서 디스트리뷰트 가서 이제 그 형태를 메쉬 바닥을 등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캐터를 사용하는데, 스캐터 말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옵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약간 뭐 이런 로테이트 값이라든지 크기 그런 바레이션 뭐 이런 것도 원하는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개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단은 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이제 꽉 차 있는 것과 조금 군데군데 이제 이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섞어서 바레이션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메쉬를 준비를 합니다. 요거는 뭐 그냥 그 원하시는 만큼 이제 바레이션 개수는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의 양쪽 테두리도 이제 모델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제 하나로 카피해서 익스포트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을 준비를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터레인을 이제 만들었다 치면 제일 중요한 게 에디터블 에디트 레이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고요. 랜드스케이프 상태에서 보면 그 레이어를 스플라인을 고르고 레이어를 골라서 거기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리졸브 포 스플라인이란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 빨간색으로 이제 브러쉬가 되면서 이제 거기엔 더 이상 터레인을 만들 수 없고 그 레이어에서는 이제 길만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길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Shift인가요? 뭐 컨트롤인가 이렇게 눌러서 이제 그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하나하나 거기에 보면은 메쉬를 이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방향이 그 옆에 난간 방향이 잘못돼서 그게 이제 트랜스폼 같은 기능이 없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래서 메쉬를 다시 위치를 맞춰 가지고 다시 익스포트 했더니 이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각자 그
메쉬의 그 매터리얼도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이제 그 포인트마다 이제 그 값을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 같이 선택해서 해야 이제 같이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메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컬리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길 따라 이제 스플라인이 로드가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터레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깎아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게 편하게 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갈 수가 있고요. 근데 길이 너무 이제 똑같은 메쉬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단조로우니까 요거 만든 거를 이제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이제 그 타일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해 갖고 오면은 해서 이제 메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매터리얼도 설정을 하고, 근데 메쉬 같은 게 이제 그 하나의 그 포인트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조절 같은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배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보니까 그 문제점이 이제 그 방향이 안 맞고, 또 그리고 회전을 약간 시키려면은 옆에가 비어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사이가 뜨니까 그 부분도 이제 메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도 막았고, 이제 뭐 회전하면은 그 모서리 부분, 성벽 부분이 이상해지는 부분도 약간 더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빠른 시간에 성벽이나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배경 작업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이런 메쉬를 같이 배치해주면 이제 배경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본 기능은 이제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배치하거나 이럴 때는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조금 더 기능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방향이 좀 있어서 제가 필요한 기능과 이제 그렇지 않은 기능을 조금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를 배치하기 위해서 기능을 넣는 거는 조금 오버스펙인 것 같고, 이제 꼭 필요한 기능만 좀 구현을 해서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생각보다 배경이나 어떤 오브젝트 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공부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하고요. 또 다양한 응용 그런 점도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배치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편집이 되게 좀 수월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만일에 길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바꾸길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길이나 이런 부분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소규모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죠. 네. 근데 분명히 확실히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능 만드는 거에 심취해서 자기한테 이제 불필요한 기능까지 막 만들어 나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이런 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잘 그 부분은 제어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 프로시듀얼하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인게임 내에서 생성하면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 메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다양한 방법과 응용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예제를 좀 찾아보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또 보여드리고 저도 공부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좀 생각나는 부분적으로만 좀 다뤄봤고요. 앞으로 이제 뭐 거대한 다리를 만든다든지
뭐 댐을 만든다든지 뭐 성벽 같이 이제 실내 던전 같은 경우도 이제 랜덤한 던전을 만든다든지 디아블로 스타일의 여러 가지 응용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좀 기초를 좀 약간 탄탄히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해보니까 예외 처리라든지 뭐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확실히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기가 좀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지금 오늘같이 이제 간단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